구분 건물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집합 건물의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성 공용 부분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배운 어린이집 등기 기록에 공유 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죠. 단독 신청할 때 규약 증서를 들고 가서 단독 신청할 때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표제부에 적죠. 근데 요 규약 폐지 증서를 들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공유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할 때는 단독으로 하지만 말소될 땐 직권으로 맞고요. 2번 한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 이거 총칙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 3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한동 건물의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죠.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는 말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가구 건물처럼 그냥 다 가질 수도 있고 소유권을 나눠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나눠서 구분 건물로 가질 수도 있고 일반 건물로 통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렸죠. 4번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5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뜻의 등기를 한 때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있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에 하는 거죠. 토지 등기 어디? 해당구 사항란. 해당구 사항란에 한다. 그죠? 그러니까 5번 맞죠? 자, 4번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다. 자, 요 지문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말이 이거죠. 여기 지금 토지가 있고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대지권 등기를 했다는 말은 요 건물하고 여기 지금 토지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리 처분이 안 돼 가지고 건물에 뭔가 설정을 하면 그 효력이 대지권에까지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은 어때요? 전세권 같은 것은 건물만에 또는 토지만에 설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했다는 게 전세권을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등기를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냥 아무 말 없잖아요. 아무 말 없으면 이 전세권을 건물에 설정했더라도 토지에까지 미쳐요. 그러니까 대지권에까지 미치거든요.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부기등기로 요 전세권은 건물만에 미치는 거야. 이렇게 부기등기로 썼으면 그때는 건물에만 미쳐요. 왜? 전세권은 건물만에 또는 토지만에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은 그냥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대지권, 토지에도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오케이. 틀리게 내려면 이 지문은 건물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요 대지권에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 그러면 틀려요. 부기등기가 있으면 부기등기가 없으면 없는 한 미치는 거지 부기등기가 있으면 건물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대지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뭐 중요하지도 않아.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만나면 물음표. 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셔야 돼. 요거는 중요한데 대지권에 대한 무슨 설정 등기 있죠. 이건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대지권에 대한 용익물권, 가령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대지권에 대한 담보물권인 저당권 있죠. 설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왜? 그러니까 대지권에 대해서 무슨 권리든 간에 설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면 대지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분이죠. 지분이니까 대지권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말은 지분 일부에다가 전세권 설정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저용에서 용익물권은 지분 일부에다 설정 못하죠. 그러니까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면 틀려요. 그리고 저당권은 왜 대지권에 설정을 못하냐면 여러분들 이 대지권 등기를 했으면 여기 있는 대지권이 뭐하고 일치가 돼 있어요. 지금 건물하고 지금 분리 처분을 못하게 해놨죠. 근데 대지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는 건물과 분리해서 대지권만 처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대지권에 대한 무슨 권리 설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지권에 대해서는 용익물권도 담보물권도 다 설정을 못하는구나. 그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그죠? 하지만 다 못해. 자, 알아두시고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그렇죠. 요거 건물만에 용익물권 등기할 수 있죠. 오케이. 4번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토지 등기부까지 맞는데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 사항란에 해야지. 그죠?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런 거. 그죠?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거 찾으니까. 5번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 번호를 기록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1번, 5번 몰라도 돼요. 요건.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자고요. 3번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1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번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 아까 우리 2번이었나? 1번에서 3번이랑 같은 원리로 틀린 건데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 안 해도 되죠.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된다 그랬죠. 이거 할 수 있다는 몰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이거 2번. 3번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정보의 첨부 정보 또는 공지 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뭐 헛소리 적어놨는데 실질적 심사 이제 없어요. 우리 다 형식적 심사하죠.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 없다 그러는 게 맞습니다. 없어. 실질적 심사 없어. 등기관은. 아주 예전에 이게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근데 이 법조문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없습니다. 4번.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자,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규약 폐지 증서 들고 가면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 대위 신청하는 거죠. 대위 신청.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죠? 그림을 그려드려야 돼. 자, 여기 하나의 구분 건물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제부의 등기,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대위 신청하는데 이거 동시에 신청한다 그랬죠. 이거 어디서 우리 대위 신청할 때 배웠던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4번. 집합 건물의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옳은 거. 자, 1번.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등기 기록에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기록하는 게 촉탁으로 합니까? 직권으로 하죠. 직권으로. 그러니까 틀렸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 사항란에. 자, 그 다음에 2번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인 자, 그러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해당 구 사항란에 하는데 만약에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은 토지 등기부에 갑구해하고 이 토지 등기 기록에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뭘로 한다? 그때는 요거는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틀렸어요. 요거 지상권이어야 돼. 지상권. 지역권에는
이 대지 사용권으로 지역권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틀렸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게 갑구, 을구, 즉 해당구 사항란에 직권으로 하는 거지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토지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이라는 건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2번 구분 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도에 신청했을 때. 자, 요거는 여러분 이 지문을 하나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3번에 어디 있어요? 3번에 5번 이 지문은 되게 익숙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 건물은 있잖아요. 표제부의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어. 근데 그 대지권 등기가 표제부에 있죠.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2번 집은 좀 알아두셔야 돼. 대지권에 변경이 있대. 대지권이 변경이 있다는 건 요거는 표제부의 등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것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서 변경 등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대위 등기에서 하나 알아두십시오. 요거.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 명의인을 대위하여 등기 명의인이, 여기 주어가 빠져있는 등기 명의인이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3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서는, 이거는 우리 그 동순별접할 때 배웠는데 이거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라고 그랬죠. 틀렸고. 4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구분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요거 대지권 등기가 되면 건물만에, 토지만에 용익물권, 전세권 같은 건 돼도 저당권 안 된다 그랬어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저당권 원인으로 해서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5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당권 등기는 대지권 등기가 된 후에는 토지만 또는 건물만에 설정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번, 5번 문제는 일맥상통한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지문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요거.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자,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건물 번호. 이런 건 모르겠어. 물음표 하세요. 그냥 올라도 되고.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 그렇죠. 요거 전유 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죠.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왜?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재, 지번, 면적 들어가 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가 있죠.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소재, 지번,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요.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요거 토지 등기, 여기 표제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 해당구 사항란에 들어가 있죠. 요 5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요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간간히 들어가냐면 요 앞에 나왔던 우리 다른 문제에 한두 지문씩 섞여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섞여 들어가도 그렇게 답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 건물은 지금 이 5문제 좀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보지 말라는 거는 보지 마시고 나머지 좀 반복해서 보시면 웬만하면 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의 신청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여러분들 저하고 딱 중요한 지문 3개만 알고 가자고요. 3개에다가 한 2-3개 정도 눈도장 찍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의 신청이 출제 빈도도 낮고 그래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그거만 우리가 암기를 하자고요. 정확하게. 자, 틀린 거를 찾는 건데 1번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1번 별표. 이거는 뭐냐면 이의 신청을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월에 했어요. 1월에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안 나오다가 한 6개월쯤 후에 한참 요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증거 같은 게 발견돼도 이때 안 돼. 이때 이거를 새로운 근거라고 증거라고 가져다 줘도 이걸로는 어떻게 해요? 이의 신청할 때 참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의 신청을 처음에 제기할 때 이때 모든 서류랑 다 갖춰서 가야 돼. 그래서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맞아요. 없다라고 해야 맞아요. 이따가 3개 다 배우겠지만 없다로 끝내야 됩니다. 다 3개 다. 그 다음에 2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한번 봐두세요. 이의 신청은 당연히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서를 써가지고 글로 써야 되겠죠? 요건 그냥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이의에는 이의 신청했을 때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것도 없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게 자, 이걸 볼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누가 전세권을 누가 설정을 했는데 누가 여기다 이의 신청을 걸었어. 이 전세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저는 이 전세권 설정해 준 적 없거든요 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잖아요. 효력이 있을 때 만약에 이 전세권자 A가 이 전세권을 처분하거나 내지는 요거를 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전세를 주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면 야, 이 전세권은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 이거 함부로 팔지도 못해. 이건 효력이 없는 거야. 라는 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거야.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전세권에 등기가 됐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뭐 전전세도 할 수 없고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도 전세권을 그냥 딴 사람한테 팔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전세권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처럼 무슨 처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도 그냥 이 전세권의 효력을 방해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이의 신청 걸려도 어떤 등기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권리자가 어떤 제약이 있거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이거 말소해야 된다 뭐 그런 게 됐으면은 모를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전세권자가 어떤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2개 여기서 건지는 주문 2개예요. 어떻게? 이의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랑 새로운 증거 방법 그걸 할 수 없어.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 아셨죠? 5번 몰라도 됩니다. 5번 몰라도 돼. 자, 2번 보겠습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볼게요. 자, 1번. 이의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죠. 이거 맞겠네. 이거 알아야 돼. 그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고. 할 수 없다고. 그죠? 딱 28에 요거 2개만 알아도 맞추게 낼 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3번 지문 하나 좀 알아볼게요. 3번 지문.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자, 만약에
지금 이의 신청 들어왔죠. 그럼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등기관한테 다른 사람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3자가 괜히 이 등기를 뭐 어떻게 이전받거나 그런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등기관한테 이의 있다는 뜻을 부기등기로 거기다 해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지금 저하고 배운 것 중에서 이게 유일한 걸 거예요. 우리 다 뭘로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 등기를 처음에 등기 신청이 원칙이죠. 등기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직권으로도 하고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죠.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이 원칙이고 직권 또는 명령으로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법조문에 있으면 직권 또는 명령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직권에 한 건 엄청 열심히 배웠잖아요. 이런 걸 명령으로 한다고. 이런 걸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요 등기관한테 야 거기 이의 신청 들어왔다고 부기 등기로 써놔. 다른 애들이 헷갈릴지 모르니까 라고 명령할 수 있대요. 명령.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부기 등기로 명령할 수 있다. 괜히 주등기로 써놓지 마 임마. 그렇겠죠? 부기 등기로. 자, 그 다음에는 4번은 몰라도 되고요. 5번도 몰라도 됩니다. 요거 눈도장. 이거 두 개는 무지 중요한 거. 3번은 그냥 눈도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아예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3번은 아예 보지도 말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0회 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해소를 해드리긴 했는데 엄청 욕을 하면서 했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지도 마시고. 자, 4번 등기 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번. 자, 이건 우리 옛날에 봤던 거죠. 법인 아닌 사전 전자 신청할 수 없다. 맞고 뭐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요거 알아야 돼요. 니은번 요거 니은번 알아야 됩니다. 요거 뭐 디귿번은 우리 이거 상속에서 배웠던 거 아는 거고 니은번 보기 전에 리을번 요거는 알아야 돼.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세 번째 나왔네. 자, 이거는 요거 있잖아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각하사유 중에서 29조 1호가 뭡니까? 관할 위반의 등기죠. 관할 위반의 등기인데 그러니까 가령 서울에서 등기 신청해야 될 거를 인천 가서 등기 신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법원장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서울에 등기를 신청했어요. 근데 그 등기에 대한 전문가가 뭐 인천에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너무 바쁠 때 이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어요. 29조 1호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대법원장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해서 일거리를 나눠줄 수도 있고 전문가가 그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오케이.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은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어. 이것도 없네. 세 개 다 천만다행으로 없어. 하나라도 있으면 피곤했을 텐데, 그죠? 자,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니은번까지 알아놔야 돼. 자, 우리 각하사유 기억나시죠? 각하사유가 29조 1호하고 2호가 있고 29조 3호부터 11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은 무슨 뭐 직권말소 당하고 그죠? 직권말소 당하고 등기되지 않는 상황이고 얘네들은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였잖아요. 근데 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의 신청이 안 됐어. 이게 안 되고 소재기는 가능했어도 29조 1호, 2호 얘네들은 뭐가 됐냐면 이의 신청이 됐어요. 이의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소재기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의 신청에 관한 얘기니까 29조 3호부터 11호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29조 2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의 신청을 들어왔어요.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한번 봐봐요. 그럼 이 이의 신청을 하는 이유가 등기를 수리해서 등기가 수리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된 거죠. 수리해서 이 등기를 왜 한 거야? 라고 따지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등기를 각하를 했어. 각하했다는 거는 이 등기를 왜 안 해준 거야, 너? 등기 29조 2호에 해당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의 신청을 하는데 등기가 수리가 됐을 때는 등기가 됐으면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기가 수리된 경우에 이의 신청하면은 등기가 안 될 등기가 됐으니까 피해보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등기가 각하됐어. 그럼 등기가 안 됐죠. 아니, 등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3자가 피해를 입습니까? 그죠? 당사자는 등기가 안 돼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을지라도 등기가 안 되면 제3자는 아예 피해가 없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게 세 번째 나왔네, 세 번째. 그죠? 요거까지 알아야 돼. 리을번도 그냥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게 31회 때 문제인데 이게 디귿번하고 리을번하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5번에 틀린 거 모두 골랐죠. 그래서 31회 때는 운 좋게 맞출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 봐봐. 집행정지 효력이 없잖아. 그죠?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를 모두 고르려니까 기역, 니은이 들어가야지 답이잖아요. 기역, 니은이 들어가는 건 3번밖에 없어. 그래서 3번이 답이었어요. 3번, 리을번이 틀렸대. 뭔지 몰라도 되는데. 근데 이거 두 개만 알고도 맞히게끔 낸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근데 운이 좋았죠. 원래는 이런 경우에 제가 알려드린 거 3개하고 그 좀 참고로 알라는 거 알면은 한 5개 지문 중에서 3개 정도는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2개에서 찍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가능해요. 이렇게 이의 신청에서 통으로 나왔을 때. 근데 운 좋게 31회 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출 문제까지 싹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말씀드리게 지적법은 그렇지 않지만 등기법은 1회독 하실 때는 문제가 정말 어렵고 안 풀리거든요. 근데 2회독 할 때부터는 이제 뒤에 내용까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풀 때 2회독, 3회독 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설명도 또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회독 할 때부터는 아마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다 풀고 3회독 하시고 꼭 만약에 좀 정리가 안 되신다 싶으면 요약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